서울시장 송영길 후보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주세요. 아주 댓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나무님이 꼭꼭 씹어 드세요 하셨는데 다 드셨죠? 지금 현장에도 맛있어요. 엄청난 환호하는 분들이 찹쌀떡 드셨으니 합격이라고. 그런 뜻이 또 그런 뜻이 있었네요. 합격하시겠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저 카메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영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 제가 후보 등록합니다. 공식으로. 오늘 공천장 받았고 공천장 받기까지 정말 도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보자고 송영길. 화이팅. 네. 근데 지금 공천장 댓글, 받기까지 힘드셨다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이른바 잼딸이라고 하죠. 오늘 송영길 후보가 나오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현장을 찾아주셨어요. 그런 분들의 또 응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실감을 좀 하세요? 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지금 막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보러 오셨는데 지금 뭐 댓글로도 폭발했습니다. 잘생겼다 송영길. 네. 제 아내가 믿질 않아요. 제 아내가 여보 여성들이 나 잘생겼다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들이 그랬지. 우리 개딸들이 다 믿질 못해. 사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집회도 많이 가시고 직접 또 송영길 후보님을 응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혹시 보시니까 좀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네. 아니야. 다 비슷비슷해서. 아니 근데 이렇게 뭐 다른 옷을 입고 계신 분도 막 맞아요. 계셔서 입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청년들 중에서는 그 송영길이 걸어온 길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신다고 합니다. 뭐 투옥의 택시 운전사도 하셨고요. 인권 변호사 이렇게 또 정치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동안 좀 걸어온 송영길의 길을 또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화면 또 나가고 네. 있네요. 내가 설명해요? 네. 예. 부끄럽게. 저는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시운전사, 뭐 인권 변호사. 네. 지금 그 송영길 후보님을 이번에 알게 된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5.18을 겪었어요. 5.18은 우리 이제 지금 청년 세대는 아득한 역사로 보일 텐데 제가 고3 때 그 5.18을 겪어서 제 친구가 계엄군 총탄에 쓰러져서 망울등에 묻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됐고 우리 세대가 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대학을 가지 말아버릴까 그런 고민도 그랬는데 어쨌든 연세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생운동 할 때도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다 막 좌파 빨갱이라고 막 하도 의식화 자경 네. 의식화 학생 그룹이라 그래서 갈까 말까 그쪽에서는 이제 조직에 들어오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밤에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 믿고 가보자 한 거죠. 그래서 의식화 운동 클럽에 들어가서 운동권이 됐어요. 그러다 이제 투옥을 또 하셨고 댓글 보니까 서울 운전사라는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택시. 네네 택시 운전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돌아가신 노회찬 선배랑 같이 노동운동을 했는데 노회찬 선배가 제조업체 노동운동에는 막 많은 학생 출신들이 들어가 있으니 이 택시, 버스, 화물 자동차는 사람이 없으니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택시, 버스 제가 특수 출애라 운전면허도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컨테이너 달고 다니는 차 있죠. 네네. 저한테 어울리는. 여러분 그리고 이 송영길이 걸어온 길은 믿는다 송영길이라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네. 보시면 도움이 되지 한번 않을까. 웹툰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인터넷에. 송영길 캠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네, 그렇습니다. 만화로 되어 한번 있어서 봐주세요. 술술 읽히거든요. 저 잘했죠. 제가 또 지금 송영길 캠프에 파견 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이고, 그 고맙습니다. 책을 보시면 아주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큰 선거를 그동안 정말 많이 치르셨는데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판세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쉽지가 않은 선거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서울이 가장 어려웠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고. 대선 때도
경기 인천은 이재명 후보가 이겼는데 서울만 한 4.8% 졌습니다. 그게 남아 있어서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제가 맡으려 간 거죠. 쉬운 길은 뭐 될 수 있으면 다른 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뭐 오해도 받기도 했지만 충심을 알아주는 우리 계획의 딸 양심의 아들 많은 당원들이 있어서 제가 버텼지. 안 그랬으면 정말 이런 막 컷오프가 되니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만두고 뭐 이런 수모를 당할 필요 있을까. 맞아요. 그때는 뭐 개딸분들도 너무너무 정말 억울하고.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버티고 있고 제가 이순신 장군께서 사실 제가 이순신 장군의 신발끈을 매일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배우는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분이 그 외놈과 싸우는데 선조 임금이 도와주는 그냥 잡아다 막 몽둥이로 팼잖아요. 네. 나중에 나와서도 12척 배가 장흥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장계를 상유12 아직 12척이 배가 있습니다. 순신불사. 순신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런 심정이 참 네, 그 서울이 좀 네. 해보려서 이겨보겠습니다. 명랑해전의 그런 자세로. 그 서울이 힘든 지역이긴 한데 그 뛰어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장판교의 장비처럼 유비가 피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막 피난 가던 중에 피난민들의 속도가 늦으니까 조조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때 장비가 장판교에 말을 타고 장팔사모를 꼬나들고 그걸 버텨서 조조가 물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그런 심정 아니고 지금 56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서울에서만. 예. 구청장 12명, 시의원 112명, 나머지 구의원들 합해가지고. 그분들을 지켜내고 당선시키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도록 서울에서 싸워줘야 되고 서울이 싸워줘야 경기도 인천을 그나마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컸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 송영길 서울길 캠프 홈페이지 고정해놨는데 지금 후원이 아직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원 자막도 나가고 또 댓글 고정해 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 주위에도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 그 지금 또 반응을 보면 민주당의 표심을 아직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평가도 나오고 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내일 이제 저희가 청계광장에서 전체 그 기자회견 겸 뭐 이제 출마 그에 대한 걸 합니다. 이재명 그 후보도 오시고 네. 다 같이 모여서 저녁 한번 7시에. 네, 7시에 모여서 원팀 에너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뭐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세훈 현 시장이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하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후보랑 TV 토론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보통 또 네거티브도 안 할 텐데 그 인천시장 시절에 네거티브 한 거 보니까 왜 그러지? 네, 저렇게 그러니까요. 앞서 있는 사람 여유를 부리지 왜 그러지? 오세훈 그러니까 여유를 부리면 되는데 그 인천시장 시절에 뭐 성과들을 좀 깎아내리면서 계속 이렇게 글쎄요. 폄훼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실패한 시장이라 그래서 네. 오세훈이 덥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지 실패하신 게 아니잖아요. 인천시장 때 나 진짜 잘했다. 사실은 얼마나 이렇게 잘했는데 하고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다 그렇게 폄훼하죠. 마치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지금 폄하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부도 위기의 인천 제가 하루에 이자를 11억씩 1년에 4천억 1조 6천억을 갚았어요. 이자만. 숨겨진 부채들이 많았어요. 뭐 정리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흑자로 전환을 시켜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그 경기가 최악이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인천을 부도 위기에서 구하고 인천의 삼성바이오를 비롯한 아지노모토, 셀트리온, 동아제약들을 모아서 세계 최대의 바이오 시밀러 그 생산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3,50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평균 연봉 1억이 넘습니다. 1억 2천 정도요. 신입 지금 평균 연령이 29세인데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거기 입사 초봉이 6천, 7천이 넘습니다. 이런 직장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한 1년에 500명씩 추가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진짜 꿈의 직장이. 그리고 거기에 세계 녹색 기후 기금 GCF를 유치해서 50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이번에 한동훈 법무장관 딸이 다녀서 논란이 됐던 체딕 스쿨을 아. 제가 유치한 겁니다. 네. 그게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다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송영길이 그걸 유치했으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시장 때 그 이제 개회식 때 계약식 때 제가 이제 참석해서 봤는데 대부분이 서울에서 오신 분이더라고 학부모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원고 없이 영어로 그냥 유창하게 그 축사를 했더니 다 놀랐어요. 와 인천시장이 서울에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뉴욕 주립대하고 FIT를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패션 인스티튜션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세계 최고의 패션 스쿨입니다. 네. 그걸 유치해서 제가 형지 패션이라고 크로코다일 상품을 네. 그 형지 패션 글로벌 센터가 같이 유치해가지고 산학 협력을 하게 해놨어요. 조지 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에서 총 5개의 대학에 3,500명의 전 세계 온 대학생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제가 유엔 그 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겠다는 게 그냥 장난이 아니다 이거죠. 그 유엔 본부가 이제 유치가 되면 일자리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실 당연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엔 인턴 하고 싶은데 유엔 인턴이 무급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현재 체류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그 국제 학교가 또 생길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서울의 왜냐면,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유엔 직원들이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공부시킬 국제학교가 필요한데 국제학교가 보통 한 4대 6, 5대 5점 국내 네. 학생 이렇게 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케냐 나이로비에 보니까 41개 국제학교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엔 사본부가 거기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체딕 스쿨이 비싸요. 한 4천만 원 되니까. 예. 학비가. 그걸 비싸게 보지만 거꾸로 말하면 여유 있는 분들이 외국에 유학 보내서 거기 또 엄마가 따라가서 그 아이를 돌보고 이런 비용을 생각하면 훨씬 더 싸게 볼 수 있고 외화 유출을 막는 면도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런 성과를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홍보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송영길 후보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하고 또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서 왜 필요한가도 주위에 어필할 수 있겠다 해서 보면은 뭐 키워드로 그냥 딱 핵심적인 내용만 던져줘도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삼선하셨잖아요. 근데 예. 그동안 뭐 세빛둥둥섬, 한강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이렇게 포장 멋을 부리는 걸 많이 했지만 과연 실속이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안 했지만 인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자부합니다. 패러다임. 예, 인천이 경기은행이 망한 대로 금융기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출고하고 일은 하고 돈은 서울만 간다 이런 이제 피의식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금융타운을 청라에 유치해서 우리나라 5대 은행이잖아요. 그걸 유치해서 만들어냈고 보잉사 훈련센터, BMW, 스태치팩 코리아, 엠코 테크놀로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고 바이오 산업을 유치해서 우리 인천이 그동안 목재 산업 때문에 이건 산업 그다음에 이런 선창 산업, 라자가구, 한양, 목재 이런 목재에다가 고철액, 동국제강, 인천제철, 그다음에 밀가루가 들어오니까 삼화제분, 뭐 이런 대한제당 이런 산업에서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인천이 회색 도시에서 첨단 국제 도시로의 면모를 바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그 댓글로도 유엔 본부 유치가 솔깃하다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게 서울의 그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국제 학교도 유치가 되고 뭐 일자리도 이제 많이 생기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제 같이 주변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저한테 부채 가지고 뭘 했는데 제가 박원순 시장 때 일하신 분을 들어보니까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시장한테 물려받을 때 20조 부채를 물려받았다. 아, 자기가 할 얘기가 아니네요. 그래서 7조를 갚았다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저쪽은 그래서 뻔뻔하네. 오 시장님은 누구 뭐라고 하기 전에 예. 본인이 그동안 한 게 뭔지 그러니까. 이걸 돌이켜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괜히 와. 그렇게 빚을 내면서 애들
무상급식 못 해주겠다고 사표까지 내고 간 것은 좀 네. 네. 지금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실패한 시장은 그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심정훈 님이 그 오세훈 시장이랑 토론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에 안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정책적인 좀 또 얘기를 이거 할 기회가 하나만 지적해야 되겠어요. 오세훈 시장께서 송영길이 윤석열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정권과 부딪히겠다 하면서 네. 정치 투쟁하려고 그런 거냐 이렇게 저를 비판했잖아요. 제가 무조건 윤석열 정부와 정치 투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전 민영화나 수도 민영화 같은 거는 안 되게 막근데 싸우겠습니다. 그런 그쵸. 거. 마치 제가 인천시장 때 이명박 시원해. 대통령을 인천국제공항 해외 매각 반대, 영리병원 송도 도입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녹색 기후기금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 협력해서 성공시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저께 윤석열 당선자고 정심을 먹었어요. 네. 그 부처님 오신 날 자승스님이 초청을 해서 같이 이제 해서 거기서도 윤석열 당선자에게 직접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안부 유치하면 윤석열 정부도 큰 성과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오. 그러나 용산 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시민 피해 문제, 한전 민영화 네. 이런 건 부딪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본인이 야당 시장으로 당선돼서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비판하고 방역에도 협조 안 하고 중앙정부와 싸웠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산 이전이랑 한전 민영화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데. 또 시원하죠? 네,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 개방 얘기도 좀 궁금했던 게. 청와대 개방도 황당한 이야기였죠. 네. 제가 이야기해 줄까요?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개방했어요. 1년에 80만 명이 거기를 구경했다니까요. 네. 뭐 대통령이 직접 일하시다가 저도 직접 목격한 건데 4층 여민관에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녹지원 가면 막 이게 손을 들어주고 아이들이 좋아해서 울고 막 선생님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지나가다 사진 찍어 드릴 때도 찍어 같이 해줄 때도 있고 네. 얼마나 의미가 있는 개방입니까? 근데 대통령이 떠난 빈 자리에 청남대처럼 한두 번은 뭐 호기심의 의미가 있겠지만 살아있는 의미는 없고 오히려 지금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뒤에 안 보여. 국방부 근데 갈 때 가지고 집무실이 안 보입니다. 전 세계 대통령 집무실을 거리에서 볼 수 없는 나라는 독재 국가 말고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백악관부터 다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러시아조차도 크렘린이 지나가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안 보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건물이 안 보여요. 국방부 앞에서 보면.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철저히 국민과 차단돼 있고 국민과 소통을 하려면 기자들마다 브리핑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가 김진애 전 의원님과 김병주 의원님을 공동 본부장으로 해서 이 우리 서울 시민 재산권 지키기 운동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청와대 아니 진짜 사람들이 청와대를 가고 싶어하는 건 거기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냥 개방해 버리니까 그 제가 언론 보도도 봤는데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면서 뭐 거기에서 우리가 못 봤던 문화재도 다 볼 수 있다고. 그걸 뭘 훼손시켰던데 네, 또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아, 그게 바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뭐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좀 이렇게 막고 보존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세운 다음에 개방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문 열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잔디 위로도 막 다니고 벌써 하루 만에 개방 하루 만에 불전함이 훼손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댓글로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저쪽은 오히려 물귀신 작전을 너무 잘 쓴다. 그래서 그런 조롱이나 비난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처럼 당당하게 목소리 내주시길 바란다. 뭐 박수도 계속 올라오는데 실제 청년들이 특히 정말 많이 직접 공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또 자연스럽게 청년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고 싶어요. 특히 세 가지 키워드가 많이 언급되는데 먼저 교통체증, 이게 집무실 이전 관련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정치에 좀 무관심한 사람들도 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고 거기가 아마 시위가 일반화되게 되면 그 녹사평하고 거기 삼각지 이태원로가 완전히 그냥 주차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자존심이 상한 게 우리가 대한제국 말도 아닌데 아무리 우방국이지만 외국 군대가 옆에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주권 국가로서의 체면 문제 아닙니까? 무슨 아관 파천 때입니까 네. 지금?
아, 너무 답답해. 그 얘기 듣다가 또 생각난 거는 집회도 좀 걱정이거든요. 사실 그 근처에 이미 지금 집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집회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산 쪽 그 부분. 그래서 오세훈 시장에 다시 묻고 싶은데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을 저렇게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이전한 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히려 용산시대의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저도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용산 주민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이 좀 처음에 환영하던 사람과 이 고도 제한이나 이런 거에 걸린 주민들 반응이 달랐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 주말 때 집회를 하면서 그 처음에 환영하던 사람들도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엄청 커졌는데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안 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이 송영길 후보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시면 용산 주민들도 꽤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 길이 막히고 있고 네. 언로의 길이 막히고 있고 하늘에 그 항공 비행 금지로 하늘길이 막히고 네. 있습니다. 제가 송영길 서울의 길입니다. 길을 뚫겠습니다. 아까 뭐 언어 천재라는 얘기도 있던데, 언어 천재. 인정하세요, 언어 천재? 아, 흉내만 내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방송 중에 박수가 여러 번 나온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또 받아볼까요? 이경복 이미 맞습니다. 후원 계좌. 아몬 계좌. 소통도 잘하시네요. 댓글만 올라가는데. 바로 또 질문해 주시겠어요? 혹시 CC는 잘 있나요? 네. 보고 싶어요. 나도 CC 요즘에. 아, CC. 근데 저도 얼마 전에- CC는 너무 예뻐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임시보호를 하던 강아지를 이제 입양을 했는데, 아, 그랬구나. 네. 근데 서울이 사실 지금 1000만 반려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서울이 사실 반려인한테 그렇게 좋은 도시는 아니에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잔디밭이 있어도 그게 사람이나 강아지를 위한 잔디밭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심리를 위한 잔디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유명한 반려인으로서 그 인천시장 하실 때도 강아지랑 함께 여행을 하도록 이제 그 정책을 펼쳐주셨잖아요. 혹시 그런 반려인을 위한 그런 정책이 혹시 있으신지? 근데 미리 지금 발표해버릴까? 이제 네. 준비해놨는데. 언제 그냥 발표하실? 맛보기만 말씀드리면 네. 요새 못해 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안돈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박시영닷컴에서 두 가지 맛 묶음 할인 절찬 판매 중. 이제 그 정책을 펼쳐주셨잖아요. 혹시 그런 반려인을 위한 그런 정책이 혹시 있으신지? 근데 미리 지금 발표해버릴까? 이제 네. 준비해놨는데. 언제 그냥 발표하실? 맛보기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제 지역구 계양구에 그 펫 전용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고 사실 조수미 씨가 아주 동물 애호가예요. 그 강아지 전용 해안 비치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그때는 하다 우리 인천이 빛이 힘들어서 못했는데 제가 30kg 이상의 중형견들을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안 태워줬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맞아요. 푸른데 제가 항공사 이야기가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CC가 한 30kg 되거든요. 네. 이게 좀 불편하고 어디 맞아요. 또 데리고 갈 만한 데가 이게 못 들어온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서울의 택시에 이런 중형견을 태울 수 있는 택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만들고 그리고 저도 중성화 수술을 불가피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한 13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정말 비싸요,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공약을 했지만 표준 단가제를 만들고 제가 그 보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휴니멀이라서 휴먼 플러스 애니멀, 휴니멀 인슈런스 상품을 만들고 있고 25개 그 서울구청 그 보건소에 그 펫 클리닉 센터를 만들어서 그 보험 상품을 연계해서 이거 너무 좋다. 야.
나중에 자세히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시 아빠짱, 저도 애견인이라서 지금 너무 솔깃하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캐리어 무게 막 이런 부분들은 네. 사실 다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직접 시시 아빠니까 아는 거죠,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 질문이 한 분 더 있으시다고. 네네. 네, 후보님 주요 공약 중에서 제 5본부 설치와 제 5본부 설치와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하 물류 허브 센터 설치가 굉장히 큰 공약이라고 생각을 지하 하고. 물류센터 네네네. 그거 한번 해줄까요? 네, 설명해 말씀해 드릴까요? 주세요. 오늘 발표했어요, 저거. 야, 이제 와라지 고맙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당 대표 때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막 그 데모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너무 노동 환경이 열악해서 제가 부천에 있는 대한통운 택배센터를 한번 가봤어요. 한 시간 동안 분류 작업을 노동자들하고 해봤는데 아주 공간이 열악하고 여기 여름인데 그 천장에 그냥 그 선풍기 하나 달려 있고 에어컨도 없고 그래서 막 땀을 적시면서 그 막 산더미처럼 있는 화물들을 분리해서 컨베이어 해가지고 이제 그 화물차에 싣고 그러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좋은 시설을 공간을 찾기가 어렵대요. 도심에는 물류센터. 그래서 외곽으로 밀려나고 해서 이제 밀키트가 이제 일반화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냉동 이제 차량으로 이걸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 거리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SH공사, 즉 서울 주택공사죠. SH가 네. 서울 하우징 코퍼레이션. 이 SH공사가 23만에서 4만 호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20년, 30년 된 노후주택 단지 중에 한 25군데를 도심을 찍어서 개발해가지고 그게 지하 공간을 제대로 개발해서 지하에 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주 최신 시설로 냉방, 온방이 잘 되게. 네. 그러면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도 좋아지고 바로 도심에 택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거리와 시간을 확 줄여서 즉시 배달이 가능해지고 거기에서 사시는 우리 이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든 아파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끝내주죠. 그러면 그 물류센터를 쿠팡이나 대한통운의 뭐 CJ 이런 데다가 이제 임대에서 나온 그 수익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수익들을 모아서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지하철은 무료인데 마을버스, 시내버스는 지금 그 유료로 타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그 어르신들이 상당히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버스부터 무료로 하고 2단계로 시내버스를 무료로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걸 하면 우리 아들도 그래요. 그게 아빠 돈이야? 왜 우리들은 안 챙겨? 여기만 챙겨? 뭐 어르신들만?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일반회계, 즉 서울 시민의 세금을 오지 않고 이러한 창조적 아이디어로 별도의 수익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이디어. 너무 좋다. 맞아요. 맞아. 정말 젊은 층에서는 그런 반발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어른들만 이렇게 면제를 해주냐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또 뭘 그렇게 하고 하려면 그 어르신들의 위치 정보 동의를 받아가지고 위치 정보를 가공해서 광고 수입부터 새로운 모델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수익 모델. 싶죠. 그건 또 새로운 부분이네요. 네, 데이터로. 그리고 제가 이제 고령마을을 개발하면요. 고령마을을 개발하면 거기에 거의 우리 청년들이 집값의 10%만 쓰면 살 수 있게 하는 집을 줄 뿐만 아니라 여기 이익금을 이 코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실물 자산의 코인으로 만들어서 우리 전 서울 시민에게 공유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이 코인 지금 20, 30대 우리 황희도 씨도 코인 해요? 저는 그냥 안 공부만 해봤어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는 그런 코인. 옛날에 금본위자에서 금이 뒷받침되는 달러처럼 네.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는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에서 거래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거래소까지. 그럼 이제 보통 이렇잖아요. 오세훈 시장님도 막 공약을 하잖아요. 뭐 한강 르네상스 막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현실화 되는 데는 4년, 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1년 동안 뭐 했냐면 계속 그림만 그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림만 오세훈 시장님이 잘한 게 안심소득이 있었잖아요. 안심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한테 뭐 한 80 몇만 원까지 보태주겠다.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무차별적으로 나눠주는 거지만 오세훈 표 안심소득은 하후 상박, 그러니까 좀 낮은 쪽은 더 많이 주고 높은 쪽은 적게 줘서 자기는 아주 실질적 평등한다고 아주 자랑을 엄청 홍보를 했어요. 근데 그게 몇 명인지 알았어요? 혹시 모르죠?
500명 주는 거예요. 500명. 아. 1년 내내 따던 게 500명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6월 말에 34,000명이 신청했답니다. 근데 그거를 1차 투표로 한 몇천 명 또 출연해가지고 또 경쟁을 시켜서 500명 6월 말에 주는 걸로 확정한다는 거예요. 난 정말 이거 그 정말 우리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책 실험이라 그러면서. 그냥 놀리는 거죠. 이게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서 한번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왜 아닙니다. 코인을 제가 하냐면은 송영길이 구룡마을을 시장에서 개발한다 그러면 그 개발하는데 시간이 보통 임기 다 끝날 때까지 갈 거 아니야. 언제 기다려 그러면 그림만 그리다 나도 끝나는 건데 코인을 개발하면 미래 소득을 현금화시켜서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실물 재산이 뒷받침된 코인은 일종의 선물 시장처럼 미리 이게 현금화돼서 이게 서로 거래가 되고 환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이익금이 분배가 가능하게 만든 혁명적인 방법인 거죠. 네, 이 목소리는 박시영 대표입니다. 오늘 박시영 대표님까지 보러 오셨는데 네. 저기 이제 방청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지만 여기 카메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얼굴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아이디어 뱅크란 얘기도 많은데 진짜 이 아이디어 좋지 네, 않습니까? 코누님이 아이디어뱅크 송영길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머리가 커가지고 든 게 많은데 저 용납으로 우리 따님이 내가 그 쇠망치로 한번 맞았잖아요. 맞아. 세브란스 병원까지 와가지고 아빠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컴퓨터 부팅이 안 되면 아까워서 어떡하냐고 이거 지워지면 저장해 놓은 거. 진짜 그때 그 와중에 웃었습니다. 뭐 머리도 다치셨지만 그 대선 과정에서 다리도 2번이나 다치셨잖아요. 아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 송영길 후보 서울시장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떡도 금방 먹어봤지만 아무리 삼촌 떡집이라도 맛있어야 먹는 거잖아요. 삼촌일 때는 사줄 수는 없잖아요. 네. 한 개는 사줄 수 있지만 계속 먹으려면 그것처럼 송영길이 뭐 이재명 후보 돕느라고 머리도 막 고생하고 그러니까 뭐 하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송영길은 준비돼 있다. 네. 오세훈 시장과 정책 경쟁력을 비교해 주시고 오세훈 시장님은 법대 출신이잖아요. 변호사로 법률 쪽으로 큰 거잖아요. 근데 저도 변호사인 거 아시죠? 황인도 씨? 네, 당연히 알죠. 내가 변호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변호사인데 저는 법대 출신이 아니고 연대 상대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주로 경영학을 전공했고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에서 6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한미 FTA 투기도 했고 그래서 또 부도위기의 인천을 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영은 오세훈 시장보다 훨씬 실속 있게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서울시 상임을 이렇게 공약도 잘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뭐 캠프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 보고 계시는 지지자분들이 좀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될까요? 송영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재명 후보님이 그 아주 막 이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에 더 씌워진 걸 풀어보려고 이재명 알기 운동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저부터도 책을 사서 읽고 페이북에 올리고 제 아내도 책으로 해서 계속 하면서 그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야 이재명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이거를 딛고 왔구나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하게 되고 이재명이 재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송영길도 재발견 해주겠다는 우리 개혁의 딸부터 제가 말씀드려서 너무 고마운데 제가 송영길이 왜 지금까지 아파트 없이 혼자 사느냐 뭐 능력이 없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별로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땅 같은 걸 사지 않았고 그냥 필요하면 다 주위에 나눠주고 이렇게 저희 부부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건 한번 봐주시고 제가 이 서울을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어떻게 고민해왔는지 한번 꼭 봐주십시오. 한번 정말 그리고 제가 5대 강국의 언어를 공부하고 5대 강국의 주요 정치인과 네트워크를 가져온 이것을 한번 써먹어 주세요, 송영길을. 이 UN 본부를 유치하면 우리 대한민국과 서울이 비포 애프터로 나눠질 것입니다. 세빛 둥둥섬, 한강 르네상스, 뭐 디자인 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UN 본부 하나 보면 그것 자체로 이미 서울의 클래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햇빛소리님이 서울의 모든 동네 다녀주세요 하셨는데 계획 있으세요? 예, 뭐 다니겠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댓글로도 계속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프레임 아니면 키워드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용산에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근데 옛날엔 제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던 게 성향이 지금이랑 정반대였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오세훈의 그 국제업무지구 용산 국제업무지구 뭐 단군 일의 최대 사업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노들섬에다가는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 이러면서 인간의 욕망을 엄청 건드렸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10수년째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한 것처럼 포장하고 아까 뭐 500명 주고 생색내고 이런 거에 늘 당해와서 민주진영에서도 우리가 그럼 홍보를 돕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TV 토론 한 번만 나오거든요.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송영길이 인천시장이 왜 서울에 나왔냐. 지금 오세훈 이제 후보님 내일 이제 아마 후보 등록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서울 전문가 이렇게 카피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나를 디스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인천시장이 뭘 나는 서울 전문가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참 나는 무슨 동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이 저런 건 좀 유치한 느낌이 드는데 아니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 아닙니까? 모든 팔도 백성이 모여서 하는 곳이고 이 말을 나는 오세훈 시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국민의힘의 태영호 씨가 네. 평양에서 태어나서 북해에서 활동하다가 2016년도에 서울에 돌아왔어요. 4년도 안 된 사람을 강남 국회의원으로 공천해서 시켰는데 강남 전문가에 시켰습니까? 평양 전문가를? 그렇게 반론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인천은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고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메가시티를 강조했어요. 글로벌 서울이 되며 네. 글로벌 서울.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서대문 구치소에서 학생운동 때 무상급식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고 또 사법시험 합격에서는 아크로비스가 있는 삼풍백화점 잘했어요. 그 맞은편에 네. 사법연수원을 다녔습니다. 제 아이들 둘도 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제 아내는 서울 토박이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따진 것은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스스로 서울을 글로벌 시티라고 말하는 것과 모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계속 하시는데 전 자꾸 시시가 생각나요. 그래요? 그 공약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리고 레이디 네. 제이님이 시시 아빠, 또 시시 아빠라고 불러주시는데 청년 정책도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청년 정책은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집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집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가사를 산업으로 주택을 망으로 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가사를 먹고 자고 사는 게 다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와 호텔의 기능을 합해서 아파텔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자고 사는 걸 전부 우리가 개별 다 단독 가구식으로 아파트 할 필요가 없어요. 공동으로 조직화하고 협동적 소비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돈을 세이브할 수 있고 집을 공짜로 거의 살게 만들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시어링만 하더라도요. 제대로 카시어링을 하면 중형차 한 대 한 달 유지비 120만 원, 60만 원 낮출 수가 있어요. 한 달에 60만 원만 낮추면 그 돈만 가지고도 임대료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까지 왜 이런 게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 나이 또래면은 한 35평짜리 아파트를 보통 가지고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아들, 딸들이 시집 가거나 다른 데 나가서 뭐 대학을 가느라고 다른 데 가게 되면 이게 비어요. 제 딸도 홍익대를 다녔는데 홍대 앞에 오피스텔 얻으러 갔더니 1,000만 원에 7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방 한 칸에 맞아. 갔더니 창문도 없고 대단히 보안상 불안하고 화재에 취약해서 더구나 딸을 거기다 두는 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인천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세대 불량 아파트를 지금 미단시대에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를 현관문을 2개를 만들어서 그 빈 방을 문간방처럼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리빙룸과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거기에 샤워장과 이거 부엌을 만들어서 이 원룸 오피스텔처럼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훨씬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에 더 안정적이고 보안 좋은 데서 살고 거기 중년 부부들은 아들, 딸 방 놀고 있던 거 임대해서 수익 생기고 윈윈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걸 또 어르신과 에이지 믹스 아파트를 만들면 어르신들이 쓰러져 돌아가셔도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상호 체크가 될 수가 있고요. 오, 에이지믹스 아파트 진짜 신박하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파트는 왜 이런 아파텔 같은 이런 소위 이 테일러드 서비스, 그러니까 맞춤형 서비스가 안 됐냐면 수요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예를 들어 신혼부부들만 쫙 산다 그럽시다. 그럼 신혼부부들만 수요가 일정이 되면 신혼부부용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져. 1층을 전부 아이들 방을 만들어서 애들 유치원 맡기려고 부부간에 막 차 타고 저기 갔다 왔다 그 수고를 줄이고 얘를 끝나고 늦더라도 데려가는데 뭐 훨씬 더 유리한 네. 1층에 있습니다. 근데 꼭대기에는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아침밥을 먹고 부부가 맞벌이가 출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펫 전용 아파트를 만들면 펫을 맡겨놓을 수 있는 타가소부터 뷰티 살롱 이걸 다 만들어서 펫에 관련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파트가 그냥 먹고 자는 데가 아니라 소비와 생산의 포탈로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호텔과 아파트 기능을 결합시키는 그런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르카디 예분아님이 부모님 소원 하나씩 들어드리고 1번 찍어달라 부탁하자 이런 또 의견 주셨고요. 아까 인천 분이 이제 인천에 살고 있는데 그 이제 송영길 후보 인천시장 시절에 좋은 기억 갖고 있다고 인천에서 응원 보내드린다는 감사합니다. 댓글도 주셨습니다. 아까 이렇게- 탱구님은 송영길 다시 봤다, 스마트하다 뭐 이런 오늘 또 매력에 빠진 분도 많이 계신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 대선 과정에서 헌신도 하셨지만 또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이제 서울시장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지지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님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재개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개발 속도를 내고 재건축도 용적률 500%까지 올리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일부 진보 신문에서는 송영길이 윤석열 오세훈과 다를 바 뭐 있냐? 니도 규제 완화 세금 깎아주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저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와 그분들의 핵심적 차이는 뭐냐면 임차인의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송영길은. 용산 사태가 왜 벌어졌습니까? 주로 재개발 재건축은 집주인과 땅 주인 중심이지 거기서 임차에 하는 사람들은 그냥 3, 4개월 영업 보상만 받고 쫓겨나야 됩니다. 송영길은 재건축, 재개발할 때 임차인이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오세훈과 송영길의 차이다.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 전문가를 말하는데 저는 서민의 삶과 서울 시민의 전문가가 돼서 인간이 있는, 쫓겨나지 않는 그냥 개발 회사 중심의 그런 개발이 아닌 사람과 임차인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제 초안, 그 초과이득 환수금 그거 낮출 겁니다. 그것도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시고 다 준비가 돼 있으시네요. 양도세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돼서 집 주인과 이 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처럼 이게 화천대유가 더 가져갔냐 성남시가 더 가져갔냐 싸우는 게 아니라 둘 다 나는 빼버리고 전체가 다 100% 시민에게 환수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코인을 통한 블록체인 방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제도입니다.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라 주민께서 또 송영길은 약속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댓글 주셨어요. 제가 청라에 하나금융타운을 유치해서 청라를 바꿨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보석이라 그랬거든요, 청라를. 네, 그 이제 이런 송영길이라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알려야 하니까 이제 뭐 현장 가실 때 저도 열심히 돕겠고요. 또 여러분도 이제 송영길 후보는 이런 것도 준비돼 있고 저런 것도 준비돼 있고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제가요, 이제 TV 토론이 아마 법정 TV 토론이 1회 이상 돼 있어 아마 네. 2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돼서 아마 최대로 하면 오세훈 후보님과 3번 TV 토론 할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할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고,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님이 3번 다 여성분하고 싸워 이겼어요. 한명수 총리님, 강금실, 박영선 3번 네. 했는데 아마 저하고는 이제 처음 이제 같은 성길은 처음 붙는 TV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저도 성실히 준비해서 오세훈 시장의 이 겉멋들은 속의 실체를 네. 정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이 정부 말이요, 이 완전히 자기 끼리끼리 내각을 만들어 쓰겠습니까 이거? 네. 정말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유일하게
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그래도 한마디 하게 해야 이 백신의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나 윤석열 당선인한테 이제 그날 오찬 끝나고 가면서 그랬어요. 근데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뭐 웃지 뭐. 멋지다. 그냥 웃던가요? 진짜.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블랙드래곤님이 무려 40만 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지금 그리고 피비님, 강옥진님, 밍투게더님, 김김일권님, 김펜타스톰님, 챙크송님, 소아원 미경님, 빡친강아지님, 저스님, 이재현님, 아르카디에브나님, 두윤님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송영길 후보님을 모두 위해서 응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윤석열 정부를 이제 잘 견제하고 또 균형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시장 되시면 시장으로 또 한번 출연해 주시나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예, 이제 다음번에는 송영길 서울시장으로 모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원하면서 오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